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신분석의 락강 정신분석 세미나 10입니다. 불안,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유 가능한 대상과 공유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콤플렉스의 거세는 실제 거세가 아닙니다. 불안을 지운다는 것과 거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세는 불안을 안고 그 불안의 내용과 만나는 것이죠. 결코 불안을 거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세라는 것은 불안을 없애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 이 환상을 우리는 어디서 위치시켜야 할까요?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까요? 상상기인가요? 혹은 상징기인가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야만적인 관행들에서 잘 알고 있는 남성성의 박탈은 확실히 거세 인간을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적국의 그 남자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 남성성을 박탈한다는 거, 이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 야만적인 그런 행동, 이 남자의 남성성을 박탈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동은 거세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부모에 의해 제기되는 환상적 위협으로 인한 페니스의 손상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하면 잘라버린다 이거죠. 예, 부모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너 그러면 너 잘라버릴 거야. 예. 이것이 이제 그 아이에게 거세 환상을 유발하는 것이죠. 거세 환상.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나 이거 잘려.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나 이거 잘려. 거세 환상이죠. 예. 이 짜름의 강조. 이것은 할례의 실천이 거세로 간주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할례가 거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른다는 것이 무엇을 아이에게 또는 그 대상 인간에게 그 대상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전체적인 의미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일종의 예방적 언급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방적 언급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에요. 위생적인 것이죠. 예, 그러나 이 할례가 거세로 간주되려면 그 할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야 돼요. 담고 있어야 돼요. 비교에서 나왔죠. 할례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뭐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할례가 그 구약 시대의 그 할례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은 뭐하지 않아요. 그건 구별이라고 그랬죠. 세상과의 구별, 세속주의와의 구별, 물질주의와의 구별, 돈 만능주의와의 구별, 이런 것이 바로 할례가 갖는 전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주체, 이것이 할례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눈베르크의 할례에 비친 양성의 문제에서 할례는 남성성 개념을 강화하는 목적을 지니며, 할례, 자른다는 것은 남성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하듯이 남성성을 박탈하는 게 아니죠. 남성성 개념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지니며 그것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거세 콤플렉스의 효과를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베르크가 말하는 할례에 비친 양성의 문제. 자, 남성성을 강화시킨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남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진정한 남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립시킨다는 건 뭡니까? 남성성을 고립시킨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남성성을 발휘하지 말아라. 함부로 팔루스 흔들지 말아라. 함부로 팔루스 휘두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남성성을 고립시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절단, 그게 바로 절단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바로 이 절단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통해 우리는 할례라는 행위를 거세의 장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 절단이라는 공통된 분모에 의해서. 이 할례도 절단이지 않습니까?
이 할례가 말하는 절단의 의미, 그리고 이 거세가 말하는 절단의 의미. 예. 거세가 말하는 절단의 의미는 뭡니까? 예. 네 멋대로 상징계의 법칙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거죠. 네 본능적 욕망대로 살지 말라 이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게 바로 절단의 의미예요. 거세라는 건 절단이죠. 절단의 의미. 팔루스를 거세한다, 팔루스를 자른다. 그것은 바로 상징계 그 법 안에서, 상징계 규칙 안에서 네 욕망을 달성해라 이거죠. 네 본능대로 행하거나 네 욕심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절단이라는 용어 안에는 거세 불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잘라버리겠다는 어머니의 위협이 만일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고 상상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환 가능한 대상의 작동 영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을 잘라낸 어머니의 손에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상황에서 섬뜩함을 불러일으키는 점입니다. 대상, 팔루스가 타자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 그것이 뭘까요? 그건 불안이죠. 대상이 팔루스가 내 손 안에 있어야지, 내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게 잘려가지고 어머니의 손이나 타자의 손이 있다. 그렇게 환상을 돌릴 때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 얘기예요. 불안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거세 불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세 불안. 예? 내가 잘려가지고 그 잘린 대상이 타자의 손에 있다는 불안. 우리의 피분석자들이 꿈에서 그 대상을 손에 쥐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꿈에서 괴조로 인해 그것이 팔루스가 떨어져 나갔거나 어떤 인물에 의해서 팔루스가 절단됐거나 다른 사고로 팔루스가 절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거세 불안이죠. 이런 꿈들은 불쾌함과 불안으로 다양하게 뉘앙스가 지어지며 불안감을 주는 성격을 지닙니다. 거세 불안에서 오는 불안감이에요. 여기서의 불안감은 대상을 하이데거가 말한 쭈한덴하이트. 쭈한덴하이트라는 건 뭡니까?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대상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전환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팔루스가 잘릴 수 있다는 이 불안은 나로 하여금 내가 욕망하는 대상을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전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의 주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대상을 쭈한덴하이트. 내가 내 손의 소유, 내 손 안에 있는 소유물로 만들고자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망의 변증법 돌리는 것이죠. 욕망의 변증법 돌리는 거. 왜? 내가 가진 이 팔루스는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이 팔루스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루스의 전환, 이 팔루스를 대상을 전환시켜서 그걸 내가 손 안에 쥘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게 쭈한덴하이트예요. 내가 거울단계의 근본적인 기능을 대상의 장이라는 일반 제도 속에서 정식화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선 주체가 거울성 영상과 동일시하면서 자기 전체에 대한 최초의 오인, misrecognition 을 경험하는 층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울 단계에서 이 어린아이가 6개월 된 어린아이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오인하게 되는 그런 층위가 생기죠. 다음으로 상상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이행적 참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I-A예요. 최초의 오인, recognition, misrecognition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IA죠. 이게 IA예요. 그리고 이행적 참조 이게 I-A가 되는 것이죠. I-A. 거울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상상적 자, 이상적 자 이거죠. 이는 주체의 정체성이 타자의 정체성으로부터 항상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의 정체성이 타자의 정체성으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다. 타자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죠. 타자에게 매여 있다. 왜? IA라는 거울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거울상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타자가 있어요. 거울 뒤에서 흐뭇하게 웃어주는 타자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뭐를 만들어내죠? I-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행적 참조예요. 타자의 표정을 참조하면서 뭐로 이행해요? 상상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아로 이행하는 것이죠. 거울상이. 근데 이것은 타자로부터 내가 분리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라는 개념에서 파생되는 지위를 가진 경쟁의 대상, 공유되는 대상을 매개로 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건 너희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것이냐. 예.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불안은 벌써 내가 상상계적 자아와 동일시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불안은 이미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유라는 개념에서 저 거울상 이미지가 내가 저 거울상 이미지와 동일시해서 나의 상상적 이미지, 이상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과연 나의 것이냐 아니면 이 상상적, 이상적 자아를 갖다가 이 승인하는 저 거울 내 뒤에 있는 사람의 것이냐 이거죠. 내가 가진 나 자신의 그 자아가 상상적 자아, 이상적 자아가 내 것이냐 아니면 내 뒤에 있는 타자의 것이냐. 네. 아직 나의 주체성이 타자의 주체성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의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될 수 있는 소유와 공유될 수 없는 소유가 있어요. 나는 공유될 수 없는 것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유통되는 것을 봅니다. 예, 공유될 수 없는 것이 공유될 수 있는 대상의 영역에 함께 유통되면 이거 혼란스러운 거죠. 그것들은 경쟁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가? 공유될 수 있는 것.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은 경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 아니면 B, B 아니면 C, C 아니면 D 이렇게 전환될 수 있어요. 대상이.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A가 A를 추구했다가 내가 B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대상을. 추구하는 대상을. 욕망의 대상을. B에서 또 C로 이 전환 가능한 대상이 바로 욕망의 대상입니다. 다른 대상들과 함께 경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은 동시에 경쟁이자 합의인 모호한 기능을 가집니다. 예. A를 내가 욕망했는데 A를 욕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전환해서 B를 욕망해요. 이게 합의예요. 이런 대상들에는 가격이 매겨질 수 있고 그것들은 교환의 대상입니다. 교환의 대상들은 전부 공유될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공유될 수 있는 대상.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경쟁의 대상인 동시에 교환의 대상이에요. 공유될 수 있는 거, 상징계의 이 대상은 공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경쟁의 대상이죠. 경쟁의 대상이에요. 또 교환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외의 대상도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공유 불가능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팔루스를 강조해온 이유는 그것이 눈에 띄는 대상이며 거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팔루스에 상응하는 다른 대상들도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익숙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 내용물, 똥이나 젖꼭지 등이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이죠. 이런 대상들이 본래 관련이 없는 공유의 장 속에 들어오고 인식 가능해질 때 불안은 이들의 지위가 특이함을 신호합니다. 예. 나의 장 내용물, 이 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주관적인 것이기도 해요. 객관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때 공유의 장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장 내용물인 똥이 공유의 장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거기서 불안을 느끼게 돼요. 왜? 내 장 내용물은 이건 내 고유한 거예요. 이거는 젖꼭지, 이거는 내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에요.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젖꼭지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기도 해요. 공유의 장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가 무는 젖꼭지는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유의 장 속에서 경쟁의 어떤 교환의 대상이 될 때는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난 뭐지? 나만이 가지는 그 독특한 그 대상으로서의 그 대상은 뭐지 그러면? 이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 대상들은 일반적이고 전달 가능하며 사회화된 대상의 지위가 형성되기 이전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가능한 대상 이전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 대상들이 장 내용물, 똥이나 젖꼭지 같은 거 이거는 공유 가능한 대상 이전에 나의 주관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A에 관련된, 이게 바로 내 욕망의 대상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관적인 내 욕망의 대상이에요.
즉 불안은 이러한 대상들의 지위가 결코 사회 장 속에서 교환 가능한 지위가 아니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만의 지위, 나만의 그 주관적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불안이. 즉 팔루스가 거세의 팔루스, 결의의 팔루스로 지각되게 만들어서 주체로 하여금 결코 공유될 수 없는 자기만의 대상의 지위를 얻게 만든다. 이 소유. 예. 거세는 단순히 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팔루스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대상, 환상의 대상, 그 대상의 주관적 지위, 나만의 독특한 지위,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변증법이죠. 그게 공유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주관적 대상. 이게 바로 대상 A예요. 공유 가능한 사회적 장에서 공유 가능한 것들은 그거는 교환과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주관적 대상도 있다. 공유 불가능한 대상도 있다. 나의 독특한 나만의 대상이 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오늘 공유 가능한 대상, 공유 불가능한 대상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